한 정도 레벨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EBS 활용법. 첫 번째, 개념을 한 바퀴 쓱 봅니다. 응? 또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지? 근데 개념은 솔직히 보는데 큰 문제 없거든? 개념을 보고 바로 뭐로 가느냐? 2점짜리 문제로 가세요. 쌤이 자꾸 인강 선생님들의 교재보다 EBS에 더 방점을 많이 두는 이유. 첫 번째, 나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면 내가 문제를 창작한다는 건 솔직히 언감생심이야. 내가 문제를 어떻게 창작해? 그지? 그렇다고 오류 생기면 그 뒷감 나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기존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살짝 변형하거나 좋은 문제는 내가 더 이상 이걸 변형하기에는 내가 레벨이 안 된다. 그럼 그냥 그대로 끌어옵니다. 응? 그래서 니네가 알다시피 학원생들 교재는 거의 기존 문제를 거의 끌어다 온 거 수준밖에 안 돼. 근데 수능은 내가 얘기했죠. 수능에서 지구과학이 20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그 20문제 중에 15문제는 기출문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근데 15문제만 맞힐 거야? 근데 15문제 풀고 다 맞을 자신 있어? 한 개 정도 틀린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14개 맞으면 몇 등급 나오지? 3등급도 불안해요. 그죠? 그럼 최소한 흔히 말하는 4년제 대학 인서울을 충분히 할 정도가 되려면 과탐이 3은 찍어야 되거든? 응? 더 높은 등급이 나오면 좋겠지만 마지노선이 3이야. 물론 내 조카야 4 맞고도 인서울 했지만 그 새끼 내신이 좋아서. 그럼 3을 맞기 위해서는 그 5문제 여태까지 기출문제랑 좀 많이 다른 문제들, 응? 그런 문제를 내가 접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게 학원 선생님들 교재에 거의 없어. 그런 문제가 엄청 많은 문제집이 시대인재 거야. 근데 걔네 도를 넘어섰어. 걔네 너무 심하게 넘어섰어. 걔네가 만든 그 창작한 그 더러운 문제는 수능에 안 나와. 내가 대놓고 얘기해. 안 나와. 그러니까 시대인재 거 풀지 마. 시대인재 거 푸는 애들이 다 망했어. 응? 내가 지난주 얘기했나? 여기 지금 문제풀이 조교로 내가 누구 추천했는데 걔가 연락 안 되는 애 수능 망했대요. 걔네들이 다 시대인재 거만 몰빵했던 애들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하지 마. 내가 눈에 얘기하지 마. 니네는 지구과학 전문가가 될 애들이 아니야.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대학 들어가서 도구로 잠깐 10개월 10개월 정도 쓸 뿐이지. 그지? 알았어? 그냥 그게 다야. 그러니까 EBS 교재가 제일 딱 올해 수능에 맞는 문제를 변형해 놓은 문제도 제일 많고, 응? 올해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다라는 컨셉을 잡기도 제일 좋은 게 수능 EBS 교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EBS 교재 나오면 일단 그 전에 뭐 다음 주면 나올 테니까 그렇긴 한데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 이거 당연 EBS 수능 특강 문제니까 2점짜리 문제니까 싹 풀어보고, 그리고 EBS 교재 수능 특강이 나오면 개념을 보고 1강부터 10강까지 있잖아요. 1강에 있는 내용을 보고 2점짜리 문제 풀어. 3점짜리 킵해놔. 2강 넘어가. 개념 정리 2점짜리 문제 풀어. 킵해놔. 이렇게 넘어가서 끝까지 가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알았습니까? 응? 그러면 니네가 레벨이 올라가서 3점짜리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리면 개념 다시 봐야죠. 알았죠? 또 생각보다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그 개념이 양이 적지도 않아 생각보다. 알았죠? 자,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후변화 파트부터는 뭐냐? 여기 파트인데 여기 4. 지구의 기후변화. 기후라는 말은 날씨라는 말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장기간에 걸친 대기의 상태를 기후라고 불러요. 분명히 나 어렸을 때보다 더워졌다. 나 어렸을 때보다 추워졌다. 이런 게 기후에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이거 조금만 작게 하고 판서할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데 장기간에 걸친 대기의 상태를 기후라고 부르는데 기후변화, 우리 보통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온실 효과는 그냥 지구가 대기가 있어서 대기가 없을 때보다 따뜻하다. 이게 온실 효과예요. 대기가 있어서 지구의 기온이 대기 없을 때보다 높다. 이게 온실 효과야. 지구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점점 더 강해진다.
온실 효과가 강해진다. 이게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이게 지구온난화야. 그로 인해 대기 중에 수증 기량이 변하면서 날씨가 그 기후가 비 오는 곳은 비가 오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와. 평소보다 더 안 와. 여기 평소보다 더 바람이 세. 이런 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후 변화가 생기는 원인 중에 지금 얘기한 지구 온난화랑 연결되는 건 대부분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인위적인 요인들인데 그거는 그냥 거의 뭐 사탐 수준 레벨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자연적인 요인, 뭐 빙하의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것도 자연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 사탐적인 내용이고 자연적인 요인 중에 지구 외적 요인,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뭐 숲이 파괴된다, 빙하가 녹는다 이런 거랑 관련된 게 아니라 지구 바깥에 그 원인이 있는 것들 이걸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요인? 지구 기후 변화의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부르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지구 세차운동 세차운동이 뭐냐? 이 세차운동이라는 말보다 지구과학 원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자전축 무슨 축? 경사 방향의 변화라고 나옵니다. 무슨 변화?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 그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는 현재 23.5도 기울어 있는데 이게 21.5도나 24.5도로 바뀐단 말이야. 왜 바뀌어? 그냥 천문학적인 요인이니까 우리는 역시 팩트만 알면 돼. 그걸로 인한 현상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궤도도 어떻게 되느냐? 원궤도에서 타원궤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궤도로 바뀌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지금은 타원궤도래요. 응? 이것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바뀐다고. 더 더워진다, 덜 더워진다, 더 추워진다, 덜 추워진다.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듣고 가 알았어? 응? 어차피 SRT 탈 거 아니야. 응. SRT 뭐 몇 시인데? 몇 시차야? 몇시? 10시쯤이면 9시 한 10분에 나가도 돼. 놓치면 뭐 시간 알아서 하겠지 뭐. 뭐 놓치면 뭐 대구 정도 뭐 그 정도 한 250km면 뭐 오늘 걸어가면 내일 모레쯤 도착할 거 아니야. 술렁술렁. 응? 자 보세요. 이거 자전축 경사 방향인데 세차운동이라고 써 있는데 최첨단 시뮬레이션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잘 보세요. 쌤 얼굴이 태양이야. 이 두 개가 지구의 위치야. 응?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태양 주변 돌고 있는데 이렇게 지구가 약간 타원으로 돌아요. 뭐로 돈다고? 타원 형태로 돌아요. 그리고 이 타원의 중심이 여기쯤인데 지구의 위치, 아니 태양의 위치를 한 여기쯤으로 찍어볼게. 실제로 태양의 위치가 이 타원 궤도의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에서부터 태양의 위치가 멀리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비율 이걸 20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율? 20률. 여기는 미심률. 우린 정은이네가 아니니까 두음법칙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20률. 오케이? 그럼 20률이 크다는 얘기는 태양이 여기쯤 있다는 얘기야. 가까울 때는 졸라 가깝고 멀 때는 졸라 멀다. 20률이 크다. 반대로 태양을 가운데다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0률이 작다. 그럴 때 거의 원궤도예요. 자, 아무튼 그 얘기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고 태양의 위치가 이렇게 중심에가 좀 치우쳐 있는데 지구의 위치를 찍으면 지구의 위치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잘 봐. 태양이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쯤 있는 거야. 여기 있을 때 삥 돌아서 여기를 지나서 삥 돌아서 여기로 옵니다. 그럼 1년이 지나간 거야. 태양에서 멀리 있는 지점 원일점 무슨 점? 태양에서 먼 지점. 그럼 여기는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무슨 점? 가까울 근. 그런데 현재 지구 자전축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있냐면 이 방향으로 기울어 있어요. 선생님 태양이 오른쪽인가요? 여기다 할 수도 있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서 낼 수도 있는 거 내는 사람 맘이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림 하나에만 목매지 말고 이 밑에 어디 갔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첨단 시뮬레이션 갑니다. 현재 태양이 어디 쪽에 있다고?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이 그림에서 여기가 원일점, 여기가 근일점이지.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절을 볼 거야. 멀 때가 여름일까? 가까울 때 여름일까? 상관이 없어.
자전축의 북쪽이 남쪽이 우리 북반구 살잖아. 북쪽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여름이야. 왠줄 알아? 햇빛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동네가 적도 위에 위치하게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적도 아래에 위치하겠지. 그지? 이대로 돌면 적도 아래쪽에 위치하겠지. 그지? 이렇게 있으면. 응? 그래서 자전축이 북쪽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 있으면 여름, 북반구 우리 여기 있으면 겨울이야. 그죠? 멀리 있을 때 여름이고 가까이 있을 때 겨울이야. 지금. 그런데 이 자전축 경사 방향이 1년에 50초씩 찔끔찔끔 바뀌어. 1년에 50초. 50초가 몇 도인 줄 알아? 각도 기둥급 한 칸이 1도잖아요. 그거를 3600등분해. 그걸 1초라 그래. 50초. 1년에 50초씩 바뀌어. 즉 3600분의 50도 만큼씩 1년에 찔끔찔끔씩 바뀌어서 13000년 지나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걸 세차운동이라고 한다고. 자전축이 찔끔찔끔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여름으로 바뀌지. 지금은 여기 멀 때가 여름인데 13000년 지나면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돼. 참고로 지구 자전 방향 반대로 돌아요. 위에서 볼 때 시계 방향. 응? 가끔씩 아래에서 볼 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본 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얘가 내 남자친구다 여자친구다 생각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막 보란 말이야. 남극상공에서도 보고 북극상공에서도 보고 하란 말이야. 알았어요? 응? 그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남극이 가운데 딱 처박혀 있고 다른 대륙은 가생이 살짝 잘렸어. 동그라미 안에. 이건 어디야? 딱 보고 여기가 호주다 여기가 남아메리카다 바로바로 나오면 진짜 문제 푸는데 시간이 확 절약된다고. 응? 자, 아무튼 여름 겨울이었는데 1300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여름 겨울로 바뀐다고. 그럼 우리 기준에 여름이 더 더워질까 추워질까? 여름인데 가까워지기까지 했으니까 여름 기온 더 올라가겠지? 겨울은 멀어지게 했으니까 더 추워지겠지? 이걸 그냥 5글자로 뭐라고 하죠? 연교차 증가. 연교차가 뭐야? 1년 동안의 기온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연교차. 그러면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겨울이었잖아. 여기가 여름이었잖아. 가까운 여름. 씨발 존나 덥겠네. 근데 이렇게 됐어. 근데 뭐야? 가까운 겨울. 겨울에 좀 따뜻하겠네? 여름인데 멀어졌으니까 선선하겠지? 얘는 연교차 감소. 오케이? 이게 세차운동이야.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수능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이거보다 어렵게 나오지. 어떻게 나와? 13000년 지나면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북반구에서 연교차 증가. 그지? 6500년 후. 그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놓고 돈다고 생각해봐. 자전축의 북쪽이 태양 반대로 누웠네? 그지? 겨울, 봄, 여름. 양쪽이 여름, 겨울이던 게 앞뒤가 여름, 겨울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6500, 여기서 지금 6500년 후, 13000년 후, 19500년 후, 26000년 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자, 그게 이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알고 있어야 돼. 지금은 우리 원일점일 때 여름이라는 거. 자, 이거 의외로 애들이 모르던데 초딩 때 이런 실험 해봤는지 잘 생각해봐. 초딩 때 판때기에다가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판때기에다가 나무 막대기나 딱 놓고 햇빛이 쭉 내리쬐가지고 그림자 역할이 생기면 실 연결해서 각도 재는 거 해봤니? 응? 이게 니네가 지금 뭐 한 거냐면 태양의 고도 된 거야. 뭐 된 거라고? 태양의 고도. 태양이 얼마나 높이 뜨는가. 태양이 동쪽에 있어 서쪽에 있어? 서쪽에 있어. 저희 나라 우리나라고. 태양은 뭘 늘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기 미국이나 아르헨티나나 시부라 다 동쪽에 있어. 태양은 동쪽에 있어. 아침에 또 저녁에 또. 아침에 또 확실해? 봤어? 어? 진짜 봤어? 아침에 동쪽에 있어요. 북반구에 있는 우리 기준에는 여기 봐. 모든 천체를 관측할 때 굳이 북극성 근처에 있는 몇몇 별들을 관측할 때를 빼면 애들이 다 동쪽에 떠서 남쪽으로 치우쳐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남쪽 하늘 관찰합니다. 무슨 하늘? 운동경 뭐? 어디? 남쪽 하늘. 그럼 남쪽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왼쪽이 동이야 서야? 동쪽이지. 서울에서 대구 방향 쳐다보면 왼쪽이 동해냐 서해냐? 동해잖아. 그래 안 그래 인마? 응? 자, 동쪽에서 태양이 뜬단 말이야. 남쪽으로 치우쳤다 서쪽 하늘로 져요. 남쪽 한가운데 왔을 때를 남중했다라고 하거든? 뭔 뜻일 것 같아? 남쪽 중앙에 왔다. 이때가 몇 시야? 그게 정오야. 어?
오후의 가운데란 뜻이야. 가운데 정수리 정오 알았습니까? 낮 12시 오케이? 그때가 하루 중에 태양의 고도 제일 높을 때거든? 그때의 고도를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그래. 무슨 고도? 남중고도 구하는 공식 여기다 씁니다. 어디다 써놓으세요. H는 90도 마이너스 V도 플러스 마이너스 23.5도가 됩니다. 뭐라고? 저 23.5도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자전축 기울기랑 관련된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이렇게 태양의 남중고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21.5도가 되던가 24.5도가 되던가 약 4만 1000년을 주기로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23.5에서 21.5로 갔다가 24.5로 갔다가 다시 23.5로 오는데 4만 1000년 걸린다고요. 응? 그 문제는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21도가 21.5도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1.5를 하면 되고 24.5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4.5를 하면 돼요. 그지? 그런데 1년 동안에 이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냐 안 달라지냐? 달라진단 말이야. 높게 뜰 때가 있고 낮게 뜰 때가 있어. 겨울엔 낮게 뜨고 여름엔 높게 뜬단 말이야. 가장 높게 뜰 때를 1년 중에 무슨 절기라 그래? 하지라고 불러. 하지. 겨울에 태양이 가장 낮게 뜰 때를 동지, 가장 높게 뜰 때가 하지, 중간에 애매할 때가 춘분, 추분. 그래서 춘하, 추동 24절기 중에 나오잖아. 춘하, 추동. 어제 입춘이었지? 그지? 입춘, 우수, 경칩, 춘분 44일 뒤에 춘분이야. 보통 한 절기당 15일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춘분일 때는 태양의 남중고도 구할 때 여기까지만 더하면 돼. 뒤가 0이에요. 응? 9월 22일 날 추분일 때도 여기 뒤에는 0이야. 그러니까 춘분하고 추분일 때는 이렇게 되든 상관없지. 다 빵이니까. 근데 문제는 하진날하고 동진날이 상황이 다르지. 하진날은 더하기 23.5로 하고 동진날은 빼기 23.5로 한다고. 그럼 서울이라고 위도를 북이 37.5도라고 놓게 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몇 나와? 52.5죠? 지금 현재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하진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76도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 동진날은 몇 나와요? 29도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21.5도로 바뀌면 하진날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23.5도 하는 거를 더하기 21.5만 하면 2도가 줄어버리죠? 빼기 23.5도 하던 거를 빼기 21.5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도가 커지죠? 31도. 이 각이 클수록 따뜻한 거야. 작으면 추워지는 거고. 그러면 여름은 좀 선선해지고 겨울은 따뜻해지겠네? 연교차 어떻게 된다? 감소. 그래 안 그래? 북반구 기준, 남반구 기준 사실은 이 두 번째 거는 북반구, 남반구 다 그런데 연교차 감소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진날 23.5보다 1도가 더 높아지니까 77도, 동진날은 28도. 얘네들은 연교차 증가해 버린다고. 이게 다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요. 저게 태양 에너지를 여름에 더 세게, 겨울에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해결했고 이것도 대충 해결했지. 100%는 아니지만 지금 그지? 세 번째는 뭐냐? 지구의 공전 궤도가 뭘로 바뀐다고요? 타원에서 원 이렇게 바뀐다고. 자, 지금 두 번째 그림이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였고요. 여기도 이제 본 수업 때 가면 쌤이 튜닝을 좀 더 할 겁니다. 응? 저렇게 23.5라고 표현을 안 하는 방법도 있어. 예를 들어줄게. 현재 지구 자전축이 몇 도 기울어 있다고? 23.5도 기울어 있는데 여기를 줄 때가 있어요. 지구의 공전 궤도면과 이루는 각이 66.5도다. 이게 23.5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그럼 66.5도가 65.5도가 됐다. 그럼 각이 준 거야? 66.5도가 65.5도가 되면 여기 더 작아진 거니까 여기 더 커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튜닝한다고. 사실은 천문학에서 저 말을 많이 쓰거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공전궤도 26인데 잘 봐잉. 현재가 타원궤도입니다. 뭐라고요? 현재 타원궤도. 여기 태양이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여기가 무슨 점?
근일점. 여기가 무슨 점? 원일점. 내가 지금 원일점이 여름이라고. 북반구 여름. 근일점이 북반구 겨울. 그지? 그런데 이거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미안 이게 아니다. 바깥쪽. 요렇게 여기가 원일점 여름. 그지? 그런데 원궤도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거리는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럼 여름 기온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 올라가겠지. 더 가까워졌잖아. 그죠? 근일점은 조금 더 멀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때보다 이때가 둘 다 겨울인데 더 추워, 덜 추워. 더 추워. 여기는 여름인데 가까워졌으니까 더 더워. 그럼 원궤도로 바뀌면 북반구 기준에서 봤을 때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기후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가면 될 거야. 응? 왜? 더 있어? 더 있어? 걸어가게? 응? 아, 수서역까지? 내가 타봤는데 그래도 전철이 빨라. 시간이 늦어서 가능할 수 있다. 안녕. 본 수업 때 봅시다. 저녁에 이병호 선생님 한번 가는 거 아니야? 랜덤이. 굳이 나중에 니네가 바꿀 수는 있을 거야. 자, 아무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가 뭐야? 태양의 흑점수 변화인데 흑점수는 쉬워. 그냥 흑점수가 많으면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야. 근데 흑점이 11년마다 한 번씩 많아져. 11년마다 한 번씩 많아져.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0년에 흑점수가 좀 많았다. 그럼 11년 지나면 2031년에 많아지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2043년쯤에 또 많아지겠지? 44년 이쯤에? 그런 게 한 11년을 텀으로 흑점수가 많아지는 게 주기적으로 나오면 그래 뭐 평소 원래 이런 짓을 했어. 근데 예를 들어 한 50년 동안에 흑점수가 많아지는 시기가 없어. 그러면 태양 활동이 그 시기에 굉장히 약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구에 영향을 줘 안 줘? 그게 누적돼서? 어쩌다 한 번이면 모르는데 누적돼서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게 언제 있었냐? 서기 1650년대부터 1730년대까지 한 70년 정도가 흑점수 극대기가 11년만 한 번씩 있어야 될 게 없었어. 참고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안녕?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럽에서 대기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기근에다가 전염병까지 돌았지. 패스트, 흑사병. 그래가지고 뭐 유럽 인구에서 몇억 명이 죽었대나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요새 그 까미의 패스트를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 참고로 까미의 패스트는 1900년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심심해서 책 읽고 있어. 미쳤지? 심심해서 책 읽고 앉아있대. 옛날에 읽었던 고전 요새 다시 읽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 패스트, 뭐 부활 이런 책 있잖아. 지금 내가 4번 빌려놨거든. 패스트, 부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광수의 무정. 도저히 못 보겠어. 이거 완전 변사체로 돼 있잖아. 뭐뭐 했던 것이었다. 막 써있단 말이야. 옛날 무슨 무성영화 시절에 목소리 녹음한 것처럼. 그거랑 영상섭의 3대를 빌렸는데 졸라 두고 옛날에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패스트 같은 것들하고 같이 그게 겹치면서 어떻게 됐느냐? 곡식 생산량이 확 줄어버린 거야. 태양이 약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지구에 없냐? 우리나라도 지구에 있잖아. 우리나라도 그 시기에 어땠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황인, 효현, 숙, 경종 때거든? 숙종, 경종 때 그때가 딱 그 시기에 걸려요. 1600년대 후반, 1700년대 초반. 그 시기에 대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도 잡아먹었대잖아. 자기 자식 못 먹으니까 바꿔. 네 자식은 내가 삶아먹고 내 자식은 네가 삶아먹고 막 이런. 그래가지고 인간이 아니었지 그때 상황이. 조선 땅 자체가 딴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넷플릭스의 킹덤이란 말이야. 그 시기를 가지고 좀비물하고 엮어가지고. 알아요? 킹덤? 넷플릭스가 그쯤부터 뜨기 시작하지 않았냐? 참고로 난 좀비물을 안 좋아해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부산에 기차를 탔더니 KTX 안에 좀비가 뭔 소리야 그게. 좀비물 안 좋아해. 시체가 왜 돌아다녀? 자, 아무튼 그것도 지구 기후에 영향을 준다고.
흑점수 극대기가 굉장히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기후변화의 요인 중에서 니네가 꼭 짚어볼 내용이야. 나머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본 수업 가면 또 한 번 할 거니까. 자, 이제 드디어 별과 은하로 가봅시다. 별과 외계인 성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우리 기초 체계는 없는데 본 체계는 선생님이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으로 지구과학 원체계는 시중 체계는 없는 내용을 넣어놨어요. 참고로 지금 학원에 책 왔는데 우리 1학기 책 나와서 지금 학원에 와 있는데 작년보다 내가 책을 한 50페이지 더 늘렸거든. 그림도 넣고 문제도 많이 넣고. 자, 문제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넣었어요. 왜냐면 니네들 뭐 어차피 여기 있는 문제 지금 안 풀어봤을 거 아니야. 이 개실이더라. 여기 있는 문제 풀어봤어요? 응? 대답들을 안 하네? 그래서 수업 때 좀 골라서 풀으려고 1학기 책에도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보다는 좀 사이즈를 줄였어요.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페이지를 많이 잡아먹어서 그래가지고 다 이리더라고. 안쪽에서 이쪽 저쪽에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똑같은 문제들 글씨가 좀 작아져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책에 이 별의 물리량을 하기 위해서 기본 작업을 조금 해놨어요. 중3 때 공부하신 분? 안 했지? 했어? 잘했어요. 중학교 때 노는 거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면 별의 밝기,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등급이라고 있어. 이게 중3 제일 뒤에 나오거든.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그래 안 그래? 사실은 지구과학 원에 나오는 별의 물리량 하는 것보다 오늘 이거 하는 게 니네한테 훨씬 더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습니다. 별의 밝기는 오 밝다, 오 존나 밝다, 존나 밝다 이게 하면 안 되잖아.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 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별의 밝기를 등급이라는 거로 표현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1등급이 등급이 높아, 3등급이 등급이 높아? 라는 말을 앞으로 쓰면 찢어 죽일 거예요. 1등급이 높아? 3등급이 높아? 등급은 작다, 크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최근에 KBS에서 허블 법칙하고 관련된 그 별 우주 쪽이랑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는데 한 2, 3주 된 것 같아. 조우진이라는 배우가 나레이션 하거든. 등장도 해. 스토리텔러라고 나오더라고 밑에. 조우진 누군지 알지? 몰라? 도깨비에서 사장.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입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신데? 이사가 되었습니다. 저 사장 누구라 합니다. 그 사람 있지? 모르냐? 이병헌 손모가지 자르는 사람. 영화 제목을 생각해. 요 하나 썰고 요 하나 썰어가. 그 제목 뭐지 그거? 하여튼 뭐 그런 영화 있어. 얼굴 보면 알아듣네. 알지. 그래서 조우진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나오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는데 허블 법칙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은하의 크기를 구하고 우주의 크기 구하고 별까지의 거리 구하는 얘기를 이제 설명하다가 중간에 과학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궤도가 잠깐 나옵니다. 궤도가 나오는데 이 새끼가 실수를 했어요. 그걸 내가 봤어요. 댓글을 달았지. 거기에 내가 뭐라고 써놨냐. 여기서 잘못해놨어. 이건 지금 니네가 나중에 허블 법칙에 나올 내용인데 지금은 안 다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별의 밝기가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는 별을 변광성이라 그래. 별거 없어. 변한다. 광도가 변하는 별. 이 변광성의 밝기 변화를 측정하면 그 변광성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까지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공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허블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변광성의 밝기 변화는 주기가 길면 길수록 밝거든? 되게 밝단 말이야. 근데 밝다라고 해놓고 여기 Y축에 절대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가 나왔었어. 밝기를 나타내는 등급에 절대 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겉보기 등급이건 절대 등급이건 등급이 작은 게 밝다야. 근데 궤도가 뭐라고 했느냐? 주기가 길수록 절대 등급이 커서 밝습니다 라고 해놓은 거야. 바로 내가 캐치하고 내뱉어갔지.
광도가 커서 밝다고 하든가 등급이 작아서 밝다로 빨리 고치십시오. 근데 내가 왜 못 고쳐? 이미 영상에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아무튼 등급은 작다, 크다라는 말 써야 돼. 그리고 등급이 작은 게 밝은 거야. 그럼 1등급인 별하고 3등급인 별 중에 누가 등급이 작아? 1등급이 작아. 그럼 누가 더 밝아? 1등급이 밝아. 근데 문제는 진짜로 1등급이나 진짜 밝을까? 만약에 저기서 주어진 게 절대 등급이라면 진짜 저게 밝은 거야. 근데 겉보기 등급일 수도 있어. 겉으로 보기에 A라는 별은 겉보기 등급을 보통 스몰 m으로 쓰고 절대 등급을 라지 m으로 씁니다. 등급을 영어로 뭐라고 해? magnitude, 척도. 스몰 m을 겉보기, 라지 m을 절대 등급으로 쓴단 말이야. 응? 얘가 A는 1등급이고 B는 3등급인데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진짜 얘가 밝은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진짜로 얘가 밝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왜? 거리가 똑같다. A랑 B랑 거리가 똑같은데 A가 더 밝아 보여. 그럼 진짜로 또 얘가 밝은 거지. 근데 얘는 졸라 멀리 있고 근데 얘는 졸라 멀리 있고 얘는 졸라 가까이 있어. 응? 지구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별 이름이 뭐야? 태양. 그렇지. 지금 내가 황유지 물어봤을 때 졸라 고민할 텐데. 시리우스? 막 이랬으니까. 어디서 들은 것도 있으니까 리게? 막 진짜 그런 애 많아요. 어디서 또 들은 거 있다고. 프록시마 센타우리 아주 지랄을 하십니다. 태양을 빼면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맞는데 자, 아무튼 거리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리를 맞춰놓고 따진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별의 물리학에서 따지는 별의 광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문제는 이거를 찾아낼 때 이거를 통해서 찾아내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중학교 때 뭘 했느냐? 그럼 봅시다. 별의 등급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어요. 겉보기 등급은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히파르코스라는 할아버지가 자기가 기원 전 사람이야. 자기 눈에 보이는 한 1000개 정도의 별들을 막 모아가지고 저 별은 졸라 밝네? 저 별은 어둡네? 이렇게 말하면 좀 애매하니까 지가 보기에 제일 밝은 별들을 한 그룹으로 모아놓고 제일 어두운 별들을 모은 다음에 제일 어두운 별보다 제일 밝은 별이 100배 밝다라고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등급을 만든 거지. 제일 밝은 별을 몇 등급? 1등급. 제일 어두운 별을 6등급이라고 정했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즉 5등급 차이 나는 거죠. 6등급인 별보다 1등급인 별이 100배 밝다라고 정해놓고 나니까 이 한 칸이 약 2.5배 정도의 규칙성을 갖더란 말이죠. 정확히 딱 떨어지지 않아요. 약 2.5배. 그러면 이 A라는 별은 겉으로 보기에 B라는 별보다 몇 배 밝아? 2.5 곱하기 2.5배 밝다. 약 6.25배 밝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조심해야 돼. A가 B보다 몇 배 밝게 보인다? 6.25배 밝게 보인다. 라고 써있는 줄 알았는데 B가 A보다라고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6.25가 아니라 6.25분의 1이라고 해야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배다 보니까 2.5배, 6.25배, 여기까지는 약 16배, 약 40배, 약 100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발견된 별 중에 히파르코스가 발견한 것보다 더 밝은 거 어떻게 해? 더 밝은 거. 오이씨, 1등급보다 저게 1등급으로 모아놓은 애들보다 저건 더 밝은데? 그 할아버지가 잠깐 놓친 거지 뭐. 응? 아니면 뭐 관측할 때 뭐 나무에 가렸던가 숲에 가렸던가, 그지? 더 밝은데 어떡하지? 0등급. 0등급보다 저건 더 밝은데? 마이너스 1등급. 저건 더 밝아. 마이너스 2등급. 잠깐만. 저 새끼는 마이너스 1등급보다는 밝은데 마이너스 2등급보다는 좀 어두운데? 마이너스 1.4등급. 이러면 되는 거야. 중간 숫자까지 넣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쓴다고. 자, 겉보기 등급은 히파르코스가 맞춰놓은 기준에다가 상대값으로 더 숫자가 작은 거, 숫자가 큰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야. 끝. 절대 등급은 별들까지 거리가 다 다르잖아. 그 별까지 거리가 다른 별들을 다 거리를 맞춰놓은 거야. 거리를 동일하게 맞췄다고 가정했다고 치면 별까지 거리 구하는 거는 좀 이따 할 거야. A라는 별이 예를 들어서 뭐 10파섹 욕한 거 아니야? 정도의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치고 얘는 100파섹 거리에 있다고 쳐봐.
파색이 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거 보니까 A보다 B가 10배 멀다는 얘기지. 여기 혹시 물리 했던 사람 파동 에너지에서 구면파라고 들어봤어? 근데 파동의 간섭, 회절 이런 거 하긴 했잖아. 퍼져나가는 빛, 퍼져나가는 소리는 사방으로 퍼지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동 에너지 세기가 약해지지. 니네 선생님처럼 집에 고양이 기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레이저 포인터 가지고 장난치게 하거든? 장난? 그럼 애들이 좀 무식해가지고 어저께 했는데 또 저러라고 쫓아다니는 거야. 멀리다가 빨간 점 찍어도 그 점이 퍼져요? 안 퍼져요? 퍼지는 건 니네가 싸구려 사서 그래. 잘 안 퍼져요, 그죠? 걔네들은 빛이 쭉 직진해서 그래. 사방으로 퍼지잖아. 그런 파를 평면파라고 해요. 대부분의 파동, 이런 빛이나 선생님이 아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빛 이런 건 다 구면파라고 그래. 사방으로 이 빛 에너지가 퍼져나가.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점 에너지 밀도가 줄면서 약해져.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거리가 멀면 잘 안 들릴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더 크게 들리겠어? 저 뒤에 도경인데 더 크게 들리겠어? 여기가 더 크게 들리겠지. 똑같이 들리면 내가 사이보그지 거의.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별빛도 마찬가지야. 거리가 멀어지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해서 에너지 세기가 약해집니다. 거리가 2배 멀어지면 밝기는 4분의 1, 3배 멀어지면 9분의 1, 4배 멀어지면 16분의 1, 10배 멀어지면 100분의 1. 오케이? 자, 얘는 10파색인데 얘는 100파색이야. 절대 등급은 거리를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고. 몇 파색으로 맞추냐? 10파색으로 맞춰놨어. 그러면 절대 등급이 몇이냐 그러면 얘는 10파색이 있으니까 절대 등급도 겉으로 보는 거랑 똑같아. 1등급이야. 그런데 얘는 100파색에 있을 때 3등급으로 보였단 말이지. 분위기상 이거 10파색으로 땡겨오면 얘보다 밝아지는 거 알겠지? 그럼 10파색으로 땡기면 지금 방금 얘기한 걸 식으로 쓸게.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지? 100파색보다 10파색이 거리가 얼만큼이야? 10분의 1 제곱 분의 1. 그럼 몇이야? 100배. 100배면 몇 등급? 5등급.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럼 여기서 빼기 5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몇이지? 얘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이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진짜로 누가 밝은지가 나오지. 누가 밝은 거야? B가. 몇 배 밝아 실제로? 2.5 곱하기 2.5 곱하기 2.5배니까 약 16배 정도라고 나옵니다. 2.5배, 6.25배, 16배, 40배, 100배. 그러면 6등급 차이 나면 100에다 2.5 곱하면 250배. 7등급 차이 나면 625배. 이렇게 되는 거야. 8등급 차이 나면 1600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실제로는 B가 16배 밝다는 얘기지. 실제로는 16배 밝단 말이야. B가. 왜? 이유가 뭘까? 왜 16배나 밝을까? 별이 A보다 B가 16배가 밝으면 이유가 뭘까? 이게 집에 전등이 있는데 A 전등보다 B 전등이 밝아. 그럼 이유가 뭐야? 이 새끼 10W짜리면 저 새끼 벼같이짜리인가 보지. 전기 많이 먹으니까 밝을 거 아니야.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니네 여기 잠실 야구장 있잖아. 대구 드랍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야구장에 있는 조명 이거 등 하나하나짜리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연결해 놓은 거야. 별거 없어. 그냥 틀 만들어 놓고 그냥 가로등 비슷하게 써있는 이러면은 그 약간 깔때기 모양의 등 있지? 잠실야구장 존나 오래돼가지고 등이 옛날식이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알잖아. 이렇게 메가폰 모양의 등 있잖아. 그런 등을 6 곱하기 한 20. 그럼 한 이만한 여기 한 120개 들어있거든? 이런 게 야구장에 한 8군데 배치돼 있어. 그러니까 엄청 밝은 거라고. 이게 왜 이렇게 밝아? 한 개만 해놓으면 안 밝잖아. 근데 이만큼이면 밝아요. 여기 10W짜리 전등이 하나 있어. 10W짜리 전등을 20개 모아놓으면 몇 와트 되는 거야? 200W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야. 200W짜리 한 개가 있어도 200W겠지만 10W짜리가 20개 있어도 200W라고. 근데 10W짜리가 200개 있으면 스케일이 어떻게 돼? 커져버리지. 별 사이즈가 크면 밝아. 별이 크면 밝다. 두 번째, 졸라 뜨거운 밝아. 그럼 얘가 16배나 밝은 이유가 뭐야? 크거나 뜨겁거나 즉 표면 온도가 높거나 반지름이 크거나. 그게 이제 별의 물리량하고 연결되는데 요 작업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지구가 원래선 빠져 있어요. 지금 쌤이 여기다 설명한 거 왜 빠졌을 것 같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니네 봐서 알겠지만 이 과정이 어디 나오느냐? 중3 제일 뒤에. 중3 제일 뒤는 있어도 공부 안 해요. 니네 중3 때 기말고사 언제 봐? 수능보다 빨리 보지 않냐? 서울 기준으로 하면? 대구도 마찬가지지. 대구도 평준하잖아 어차피. 그 기말고사 한 11월 수능 볼 때쯤 되면 보지 않나? 수능 좀 지나서 보든가. 12월 전에 본단 말이야. 근데 겨울방학은 언제? 졸업식은 언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하잖아. 그럼 한 달 동안 뭐해? 학교 가서 영화만 존나 보자. 그지? 그것도 45분짜리 영화. 그지? 보다 다 자르고 나간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안 보여준 다음에 응? 그지? 그때 3학년 중3 2학기 제일 뒤쪽에 중단원 하나 분량이 이거야. 심지어 거기 허블 법칙도 있고 별의 색지수도 있어. 색지수라고는 안 나오고 파란 별이 고온의 별, 빨간 별이 저온의 별, 그것도 중3 제일 뒤에 있어. 응? 참고로 내가 이제 1학기 책에서 이 부분을 내가 넣어놨다 그랬지? 그거 중3 오트에서 긁어온 거야. 니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중3 오트에서 긁어온 거야. 언제 그걸 다 워드 치고 앉아있냐? 응? 요새 PDF가 긁어지잖아요. 정품이면, 원본이면. 이게 파피본이면 안 긁어지는데. 오케이? 자, 별의 물리량이 거기서부터 연결되는 거라고. 자, 그럼 별의 물리량은 뭐냐면 반지름이 크다 작다, 표면 온도가 높다 크다, 광도가 크다 작다. 이거 L을 루미너리티, 광도. 그러니까 주로 절대 등급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광도가 크다. 밝다는 뜻이야. 밝다. 광도가 크다. 절대 등급이 작다. 다 똑같은 말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1등급이랑 3등급 중에 어떤 게 등급이 높은 거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응? 높은 거라고 낮은 거라는 말 쓰면 안 된다고. 작다 크다. 괜찮아. 어차피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도 막 써. 의사소통만 되면 돼. 정황상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얘기하는구나. 니네 막말로 중학교 때 이온 배웠지. 이온. 무슨 이온? 나트륨 이온. 그지? 양이온은 그냥 원소 기름 이름에다가 이온 붙이면 되잖아. 얘는 뭐야? 이거 없으면 염소잖아요. 소자로 끝나는 음이온은 소를 화로 바꾸고 이온, 염화이온이라고 그러지? 화학과 교수들 다 염소이온이라고 그래. 이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염소이온이라고 했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의사소통만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산소이온이야 산화이온이야? 산화이온이 원래 맞지. 근데 그냥 산소이온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근데 옛날에 어떤 공대 나온 아줌마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보고 산소가스, 산소가스, 이산화탄소가스 옛날식 표현을 막 쓰는 분이 있었어요. 자, 별의 표면온도 T. 표면온도야. 별의 색깔과 표면온도. 이거는 그냥 이걸로 끝납시다.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서 뭐해서? 파장이 짧아서 관측되는 별의 색깔이 다른데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 파장이 어떻다고? 짧아짐으로 관측되는 별의 색깔이 다르다. 색깔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을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자, 보여준 가시광선 색깔 얘기해봐. 무지개 색깔 7개. 거꾸로 해봐. 거꾸로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다고? 거꾸로. 보남파초노주빨. 이게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는 보남파초노주빨이라고 외우세요. 왜? 파장 짧은 거에서 긴 순서대로 외우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자연수 숫자 대봐. 자연수 숫자 쭉 읊어봐. 이렇게 읊어요? 아니면 1억? 9999만 9999, 9999만 9998 이렇게 해. 1, 2, 3, 4, 5, 6, 8이라고 하지. 파장 짧은 거에서 긴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빨주노초 파남본 이렇게 하는 거야. 편의상. 왜 그렇게 하느냐? 무지개가 위에부터 빨간색이거든. 그게 익숙하니까. 자,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400 나노미터. 여기가 한 700 나노미터. 사실은 조금 넘는데 이렇게만 알아두면 여기를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하고 보라색 바깥쪽은 뭐라고 부릅니까? 자외선. 빨간색 바깥쪽은 적외선.
적색 바깥, 보라색 바깥. 보라색을 자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더 가면 뭐가 돼요? X선. 더 가면 감마선. 얘가 파장 제일 짧아.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여기까지가 묶어서 태양에서 오는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입니다. 무슨 파? 전자기파. 전자기파. 한 글자로는. 그렇지. 내가 니네한테 이거는 알아야지 하고 던지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빛. 이 빛이야. 응? 빛을 있어 보이게 하면 전자기파. 그 중에 파장이 짧은 거, 이쪽으로 갈수록 긴 거. 그 중에 고난파초 노주파를 가시광선. 보라색이 파장이 짧아, 빨간색이 파장이 짧아? 보라색이 짧아. 여기까지가 한 가지 색깔로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자,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 뒤쪽은 빨간색이라는 얘기죠? 그지? 참고로 초록색은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살짝 섞여버리면 빛의 삼원색이 다 섞여버리면 이거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이 대표적인 색깔로 쫙쫙 나오게 된다고. 파란색, 흰색, 노란색, 빨간색. 표면온도 가장 높은 별. 그 다음에 표면온도가 약 10,000켈빈인 별. 표면온도가 약 6,000켈빈인 별. 표면온도가 한 3,000켈빈인 별. 이렇게 나오게 되고 태양은 대략적으로 한 여기 노란색 정도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파장이 짧아, 여기가 파장이 짧아? 여기가 짧지? 파장이 짧은 애가 표면온도가 높더란 말이야. 표면온도가 높을수록 얘의 값은 작아질 거 아니야. 이거를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A라는 별과 B라는 별이 있는데 얘는 표면온도가 6,000켈빈, 얘는 3,000켈빈. 이렇게 대놓고 표면온도를 알려줄 수도 있지만 최대 에너지 파장이 얘는 0.5 마이크로미터인데 얘는 1.0 마이크로미터다. 그럼 파장이 누가 더 짧아? 그럼 누가 표면온도가 높아? 오케이? 파장이 얘가 길면 표면온도는 얘가 높다고. 파장의 비가 2대1이면 표면온도는 1대1. 오케이? 이렇게 상대값을 물어본다고. 상대값을 물어보기 때문에 니네가 식을 외워도 뭘 외워도? 식을 외워도 이런 식들 문제집마다 다 써있어요. 그지? 람다 맥스는 최대 에너지 파장은 무슨 뜻이냐면 별빛의 파장을 쫙 나타내보면 보라색, 파란색 뭐 다 여러 영역에서 다 관측되는데 제일 에너지가 셀 때를 찍어서 밑으로 내리면 여기를 람다 맥스라고 한단 말이야. 이 값이 표면온도에 반비례하단 말이야. 뭐 한다고? 그래서 람다 맥스는 T분의 1 이렇게 외우세요. 모든 상수는 다 1이라고 쳐. 알았어? 뭐 시그마가 나오건 람다 뭐 시그마가 나오건 A가 나오던 지랄이 나오건 다 1이라고 쳐. 선생님 이거 파이는 3점 시끄러 1이야 이 새끼야. 다 1이야 그냥. 파이 3.14잖아요. 시끄럽다고 1이라고. 어? 무조건 1로 놓으라고요. 그래 버리면 식이 니네가 외워야 될 식이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표면온도와 파장에 관련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얘기는 지금 방금 얘기했죠? 파란색이 표면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별의 광도를 측정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등급 그러니까 별까지의 거리와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절대 등급 계산한다 그랬지 그지? 10파색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태양하고 비교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애가 절대 등급이 아까 마이너스 2등급이었지 그지? 아니야? 1등급 3등급 마이너스 2등급인 애 있었잖아 아까 B 그지? 마이너스 2등급인 애가 있는데 그러면 얘는 얼마나 밝은가 아까 A가 1등급 B는 마이너스 2등급 그래서 B가 16배 밝다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16배 A보다 B가 16배 밝다라고 해버리면 감이 와? 씨부라 A가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응? 그래 놓고는 이렇게 정해놓고 나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이다 나중에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합니다 태양 보면 알잖아 밝은 거 그지? 그럼 태양의 절대 등급을 외워놓으면 돈 많이 되지 마이너스 4.8등 아니 마이너스 아니지 미안 태양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등급 가끔씩 플러스 5등급으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라고 놓으면 자연수로 따지기 좋죠 그러면 실제로 이 별은 태양보다 얼마나 밝은 거란 얘기야 7등급이 작잖아 100배에 6.25니까 625배 밝다는 얘기야 태양보다 625배 만약에 이 새끼가 태양 자리에 오면 우린 다 뒤져 왜? 오, 순간 성취됐어. 내가 지금 우리 다 뒤져. 표정이 싹 밝아지는 거야. 졸라 무서워. 다 죽여버리겠어.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찢어 죽인다. 뭐 애들이 막 표정이 밝아져. 근데 뭐라 그래? 변태. 응? 뭐라 그래? 사이코. 응? 괜찮아. 내가 찢어 죽인다고 진짜 찢어 죽이겠니?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전기톱도 있어. 전기톱도 있고 웬만한 농기구도 다 있기 때문에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갔어. 응? 가지치기 하는 이만한 가위랑 이런 거 다 창고에 그대로 있더라고. 잘 쓰고 있어. 왜 놓고 갔지? 그리고 그 눈 올 때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열풍 불어내는 그런 거 있거든? 시골에? 그것도 놓고 갔어. 다시 오시면. 어? 다시 오시면. 졸라 무거워. 나 그것 때문에 눈 치우느라고. 그거로 눈 한 40분 치우잖아? 어떻게 줄 알아? 집에 가서 밥 먹는데? 한 8만 움직여. 엊그저께 눈 왔잖아요. 그날도 아침 10시에 나가가지고 눈 한 40분 치우고 왔어. 치우고 와가지고 모자 들고 왔는데 식탁에 세팅이 돼 있는 거야. 밥 먹자 그러는데 젓가락 들고 있는 젓가락이 우리 딸이 아빠 왜 그래가지고 수전 찍고 왔다. 팔 아파가지고. 그래서 사우나를 갔던 거지. 그래서 사우나 갔던 거지. 몸을 좀 풀어주려고. 자, 결국 태양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치우는 그 길이 한 100m쯤 된다 했더니 집에서 카카오맵에서 찍었더니 내가 눈 치운 길이만 164m더라. 미친 거야. 왜냐면 어쩔 수 없어. 그 중에 한 60m는 여러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 그 뒤에는 우리 집만 쓰는 길이거든. 아무도 안 치워줘요 거기. 근데 그걸 안 치우면 차가 가다가 스키를 타요. 쫙 벽에다 쿵 하겠지. 박은 적은 없지만. 자, 이번에 뭐냐? 별의 크기, 반지름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A가 절대 등급이 1등급, B가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등급. A보다 B가 몇 배 발달? 16배 발달을 그랬지? 16배가 밝단 말이야. 그럼 16배 밝으면 광도가 16배라는 뜻이야. 광도가. 절대 등급이 3등급 작으니까 광도가 16배. 근데 봐봐. 광도가 16배가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B라는 별이 A라는 별보다 16배가 밝은데 이유가 뭐냐? 이 시기에서 연결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별이 밝다 그러면 이유가 두 개라고. 첫 번째 뭐라고? 표면 온도가 높든가 아니면 반지름이 크든가. 응? 아까 식에서 지금 여기 잘렸는데 요 식 밑에 E는 시그마 T 4제곱이라고 써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별이 또는 어떤 물체가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별이 이만할 수도 있고 별이 요만할 수도 있는데 단위 면적당 이래버리면 딱 요만큼이거든.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식이야. 식 이름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E는 시그마 T 4제곱이라고 써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상수 다 뭐라고? 1.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가 표면 온도가 예를 들어서 몇이라고 할까? 한 5000 켈빈이고 얘가 10,000 켈빈이다. 그러면 T가 1대2죠 비율이. 그럼 방출하는 에너지는 여기가 더 세다는 얘기야. 몇 배 세요? 16배. 이거는 관측해서 알아낸 거니까 온도의 비가 1대4면 1대2면 같은 면적 무슨 말 나오냐?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이렇게 나온다고. 단위 시간, 그러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 그럼 별이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지? 그 에너지를 말하는 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는 절대 온도라는 거. 그래놓고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그럼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어떻다고? 지금 별이 방출하는 게 광도인데 광도가 16배가 크면 상수 달려. R 제곱에 T 4제곱. 쌤이 정규반 들어가게 되면 별의 광도 구하는 식 이렇게 길게 쓰라고 안 할 거야. 그냥 L은 R 제곱에 T 4제곱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꼭 깐깐한 새끼들이 여기 등호 쓰면 안 되지 않나요? 입을 찢어버려야 돼 그런 새끼들은. 그럴 때 니네가 딱 그래도 나를 한번 겪었으니까 찌려보란 말이야. 너라 이렇게 해주란 말이야. 넌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해주란 말이야. 이래놓고 이게 16배다. 그러면 이 값이 16배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문제 조건이 나오지. 만약에 표면 온도가 똑같은 별이야 두 개가. 그럼 T가 똑같아. 그럼 R제곱이 16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한 놈이 반지름이 4배 크다는 얘기지. 그럼 반지름이 똑같다고 나오면 이것 때문이 아닌 거지. 그럼 T 4제곱이 16이야. 그럼 T는 2. 그지?
무슨 어떻게 표면 온도가 2일 수 있어요? 2배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값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니네한테 구체적으로 상대값으로 물어봐서 얘가 5,000도니까 얘는 10,000도다. 얘가 10,000도니까 얘는 20,000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얘 온도가 몇 도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안 나온다고. 그거 할 때 이제 상수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그 짓은 언제 해? 대학 가서 전공하면. 누가 해? 계산기가. 알았어? 왜 사람이 그 짓을 하고 있어? 그지? 응. 제일 긴 영어 단어 스펠링이 뭐라고? 모르잖아. 네. 왜? 그거 왜 외우고 다녀? 그냥 사전 찾으면 되지. 네이버에서 PNEU만 쳐도 바로 나오거든. 그럼 뉴먼 울트라 마이크로스코픽 시리코 그렇게 해놓고 콜로시스라고 딱 뜨잖아. 그지? 나같이 쓸데없는 거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외우지만 근데 그걸 외우고 앉아있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R도야. HR도는 별들을 이렇게 파악해보면 지금 방금 얘기한 표면온도, 반지름 이런 걸 막 파악을 해보면 표면온도가 무지하게 높은데 잘 봐. 밝기까지 무지하게 밝은 별도 있고 표면온도는 무지하게 높은데 안 밝은 애가 있고 표면온도는 졸라 허접한 새끼야. 저 태양보다 반띵밖에 안 되는데 졸라 밝은 애가 있어요. 요새 겨울에 보이는 베텔게우스. 태양보다 표면온도가 반 조금 넘는데 태양보다 거의 한 1000배 이상 밝습니다. 실제 밝기가. 왜 그럴까? 졸라 커서. 그러니까 표면온도는 낮은데 연락 커서 밝을 수도 있고 표면온도는 낮은데 사이즈도 작아서 별로 안 밝은 애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별들을 분석해보니 다양한 형태의 별들이 있더란 말이지. 그것들을 그래프에다가 표현해놓은 게 HR도야 그냥. 응? 그래프에 표현하면 편해지니까. 자, 여기 보면 참고로 미안한데 여기 청색 거성은 지워버리세요. 이거 실제로 쓰는 말이긴 한데 니네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여기 찍고 고온의 주계열성이라고 쓰세요. 수능에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저 말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해보면 지금 얘기한 거 온도도 높은데 굉장히 밝은 별. 그지? 참고로 이거 절대 등급이니까 위로 갈수록 숫자 작아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Y축을 광도라고 쓰면 숫자가 위로 갈수록 커져야 됩니다. 응? 그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라고. 고온의 주계열성, 중간 온도의 주계열성, 저온의 주계열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응? 주계열성은 뭐냐? 별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메인인 단계에 있는 거. 그래서 메인 시퀀스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냥 중심에서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태양처럼 지금 막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수소의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애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얘들은 진화 단계에 해당하는 애들이 아니라 좀 2단계를 넘어갔거나 이런 것들. 거성, 큰 별들, 적색 거성, 겁나 큰 별들. 사실은 적색 초거성. 여기는 초거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뭐라고 한다고? 여기다가 보통 그냥 적색 거성이라는 말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백색 외성. 이렇게 보면 태양 같은 경우 처음에는 성운들이 모여 있다가 성운이 뭉쳐서 한 1000도 정도에 해당하는 별이 돼. 아직은 핵융합을 못해. 그걸 원시별. 원시별이 진화해서 주계열성이 태양이라는 녀석이 태양이라는 녀석이 됩니다. 이 상태로 태양이 한 총 수명이 100억 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90억 년을 2단계로 보내. 지금 50억 년 지났어. 아직 40억 년 동안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별이 소멸 단계로 가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 표면은 좀 낮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빵 터진 다음에 얘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서 한 5억 년 정도 머물고 터지고 얘로 마무리하는 거라고. 어떤 애들은 근데 주계열성이었다가 무슨 주계열성? 파란색 큰 주계열성이었다가 엄청나게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격렬한 폭발을 일으키고 여기다 못 그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HR도에 못 그릴 정도의 굉장히 밀도 큰 애로 바뀐다고. 이 별의 진화 파트는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응? 여기는 수업 때 하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자, 어디로 가느냐? 외계 행성계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한 5분 남았는데 외계 행성계 얘기만 할게. 외계 행성계 문제가 보통 수능에 킬러 문제로 나오거든. 딱 요거만 할 거야 오늘. 킬러 문제도 나오는데 이게 별거 없어. 우리는 지금 계속 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요거 전까지도 계속 별 얘기만 할 거야. 근데 별 중에서 태양과 지구처럼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런 애들을 외계 행성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외계 행성계를 연구하는 이유는 그냥 지구가 우주에 지구만 생명체가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다른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있고 지적 호기심도 있고 등등등에 의해서 외계 행성을 관측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주 멀리 있는 별을 관측해서 그 별 주변을 도는 행성들을 관측해봐야 관측이 안 돼. 너무 멀어서. 너 막말로 여기서 저기 일본 도쿄 시청 앞에 걸어가고 있는 아저씨 옆에 날아다니는 파리가 보이겠니? 안 보입니다.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가 아니라서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별의 움직임이 조금 미세하게 이상하면 얘를 가지고 행성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다고. 어떻게 알아내느냐? 잘 봐. 이 초록색이 행성이라고 쳐봐. 주먹이 별이고. 우리는 얘는 관측이 되는데 얘는 관측이 안 돼, 원칙적으로. 가까우면 이제 기술이 좋아서 가까우면 관측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야. 시선 속도가 뭐냐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은 파장이 변하는 거야. 도플러 효과라고 들어봤지? 앰뷸런스가 가까워지면 소리가 높아지고 파장은 짧아지겠죠? 멀어지면 파장 길어지고 소리는 낮아지고, 그지? 빛도 가까워지면은 이 별빛의 세기가 더 세게 관측돼. 파장이 짧게. 멀어지면 파장이 길게, 약하게 관측돼. 근데 보통 별이 잘 움직여? 별은 항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타 앞에 붙어. 픽스드 스타. 고정돼 있단 말이야. 항성. 그런데 행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만류력 때문에 미세하게 얘도 흔들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만약에 행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얘가 안 흔들려. 그럼 흔들리면 행성 갖고 있구나. 얘가 멀어지면 행성이 가까워지는 중에 이게 동일한 주기로 돌거든. 그러니까 얘는 관측이 안 되지만 얘가 별이 좀 멀어지는 파장이 길어지게 나오면 이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는데 행성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 별의 관측 파장이 짧아지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행성이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관측해낼 수가 있다고. 킬러 문제로 나올 때는 되게 어렵게 나오니까 기본 개념이 그거야. 두 번째 뭐냐? 별빛이 막 뿜어져 나갈 거냐, 지구 쪽으로. 근데 앞에서 빛도 못 내는 새끼가 앞에 전문용어로 겐세이로 온다면 겐세이. 겐세이 뭐야? 당구장에서 상대방 공이 내공 앞을 방해할 때. 견제라는 말이 일본어입니다. 빛도 안 내는 애가 앞에 가리면 선생님 얼굴에서 빛이 막 나고 있는데 이걸로 싹 가리면 어떻게 돼? 가린 면적만큼 빛이 줄 거 아니야. 얘가 밝기가 마이너스 2등급이었는데 꼭 4년마다 한 번씩 마이너스 2.1등급, 마이너스 1.9등급이 되더란 말이야. 좀 어두워지지? 왜 어두워지지? 앞에 어떤 새끼 가려서 빛내는 면적을 줄이니까. 그거를 식현상을 이용한다라고 해요. 이것도 행성이 가려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그죠? 나중에 두 개가 복합돼서 문제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공통점. 이렇게 돌아야지만 이게 가능해. 그지? 근데 행성 중에 우주에 오른쪽, 왼쪽, 위아래가 어딨어? 이렇게 도는 새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이 별이 나는 궁금하잖아. 행성이 있는지. 이 별이 행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더 멀리 있는 별을 이용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란하게 섰을 때 뒤에서 오는 별빛이 얘 없으면 그냥 별빛이 딱 보여서 얘가 1등급, 5등급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앞을 내가 궁금한 이 별이 지나가면 얘 때문에 나한테 오지 않던 빛들이 몇 가닥이 더 들어옵니다. 지구 쪽으로. 마치 얘가 중력 렌즈 역할에서. 무슨 렌즈? 얘의 중력 때문에 지구로 오지 않던 빛을 몇 가닥 지구 쪽으로 더 보낸다고. 그러다가 얘 지나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지. 저 멀리 있는 별의 별빛이 세기가 달라지게 보이는 거야. 얘 때문에. 그거를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중력 렌즈 현상에 행성이 미세하게 조금 더 기여하면 그래프가 매끈하게 안 나와. 그럼 그래프가 얘 뒤에 있는 별의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싶은데 잠깐 밝아졌다가 어두워져? 이 새끼는 뭐지? 별 말고도 이 주변 질량을 증가시키는 짜잘한 새끼가 있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행성을 탐사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봤고, 이제 뒤에 허블 법칙 얘기가 식으로 나온 게 한번 나오는데 많이 안 어려워. 아까 도플러 효과 얘기했죠? 응? 적색편이라는 말 집어넣고 나중에 이거를 생각을 좀 넓혀서 별에다 적용했던 거를 은하로 적용하면 되니까 그때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